좋지 않을 때에는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정을 불편할수록 더 싹버리잖아. 불편하면 좀 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안 좋은데도 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게 재물운이 되든 명예운이 되든 관찰하고 살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운이 안 좋을 때 자기는 앞면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기러기 떼 맞나? 줄지어 가는 것들. 나 이거 잘못하면 갈매기 떼 뭐 이럴 수 갑자기 또 갈매기 살이 생각이 나네. 그 기러기 떼가 가면서 한 놈이 그 선두레가 목적지까지 안 가잖아. 내가 좀 지치면 힘 있는 놈이 그 저항이 굉장히 센 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이클 타면 앞에서 선두로 가는 게 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라인을 돌면서 앞에 사람이 있는 걸 뒤따라갈 때 저항을 굉장히 작게 받거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가이드가 있는 경기도 있단 말이야, 앞에. 그렇듯이 그렇게 리턴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운이 안 좋고 불리한 걸 우리가 기르기 때의 리더라고 봅시다. 이게 시간상 계속 좋을 수 없잖아. 그럴 때 그러면 어떤가 시간 자기가 운이 이제 안 좋다는 건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약한데도 앞에 있다면 이 많은 군주를 다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싹 빠질 때쯤 다른 놈이 앞으로 와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혼자 가면 빠르지? 혼자 가면 빨라. 지 꼴린 대로 가니까. 멀리 가려면 왜 더불어 가야 되는가? 내가 먼 길에 내 운이 끝까지 좋을 수가 있나 없나?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해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고 1년이 다르고 대운이 다른데 지랄병 해봤자 한철 있는 아이가 그게 학문이든 사상이든 정치든 가문이든 오래 가려면 내 힘들 때 다른 것들의 기운을 받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운의 흐름이 안 좋은데도 유지돼 가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안 좋을 시점쯤 바톤 타지를 해요. 핵심 키워드. 그래서 직구성 망하는 놈은 안 좋을 때일수록 지가 미친 듯이 해요. 이 중에서 훌라나 포카 이런 거를 좀 게임 머니를 놓고 놀아본 사람. 게임 머니면 얼마부터? 인터넷에 하는 거 말고 실화 지금 실화 이야기다. 영수를 보이면 다 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주식 안 돼. 전국구 노름을 하는 데를 내가 댕겨봤어요. 댕겨봤다 하면 안 돼. 다녀봤다. 관람했다. 진짜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패에도 덮을 줄 압니다. 게임은 상대적이죠. 내가 굉장히 좋은 패를 들어도 상대가 안 따라오면 소용이 있어 없어? 아니 내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날 아무도 전부 다 나를 안 봐. 오늘 모욕하고 막 해놨는데 어차피 24시간 유지밖에 안 돼. 상태가. 그렇잖아. 머리 훅 가시는 것도 몇 시간 지나니까 끝나더라고. 서울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 진짜 선수는 아주 좋은 패를 들고도 선수가 안 따라올 때 자기 기운은 오픈 안 하고 끝내버리더라고. 그 돈이 작으면. 근데 어리석은 자는 와 내가 이런 거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네 이래 하거든. 또 진짜 선수는 리듬을 탈 줄 알아. 지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다른 사람한테 운의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잠시 일어나서 쉬는 걸 해. 무식한 새끼가 그 자리 비킬 줄을 모르고 혼자 지랄병을 한대. 그러면서 인간이 운도의 흐름을 지 스스로 부정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운이 떨어질 때 지 혼자 미친 듯이 더 열정적이다. 우리가 결혼들 하셨죠?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싸움 안 해본 분들 없죠? 부부지간에 힘들어질 때의 특징은 자기 운이냐 우리가 안 좋다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지. 그때는 운이든 뭐 사이든 사이가 안 좋을 때로 더 지랄 발광을 한다. 상대한테. 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 운이니. 내가 한 발 물러나서 참고 기다리고는 안 하고 더 미친 듯이 이 중에 멀쩡하지만 부부지간에 살았으면 그 본인이 상상하기도 싫은 미친 개 짓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해봤을 거 아니야. 해봤단 말이야. 스스로가 잘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운이 불리하고 안 좋을 때는 이 운을 이끌어갈 주인으로 나를 삼지 말고,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만 대표주자를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걸 현실에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전빵을 차렸어. 이 운이 안 좋아서 이 전빵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걸 내빌기도 아까워. 다른 사람 샵인샵으로 쓰게 하면 되지. 그럼 다른 사람 운으로 내 운이 올 때까지는 달세는 내고 유지비는 나오잖아. 그런데 안 그래요. 운이 안 좋을수록. 끝까지 내가 한다야. 네 운이 좀 안 좋아서 아내가 친구들 좀 만나라고 하고 동창회도 가. 그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까 그 침 뱉는 친구 같이. 자기가 침을 뱉다 본 사람은 남이 자한테 침 뱉다 생각하고, 자기가 동창회에서 나쁜 짓 해봤으면 마누라가 동창회 가서 나쁜 짓 한다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에 관해서 설레는 마음을 갖지만 자기 자리를 찾는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이론이다. 우리는 길을 이탈하면 헤매지만 더더욱이 자기 길로 돌아오기에는 본성의 길,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다 대고 지 운도 안 좋은 걸, 안 그래도 지가 밉상인데 마누라가 오래간만에 동창회 간다는데 지 아는 방법대로 그거 가면 어떠고 지가 간 거겠지. 안 해본 놈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본게임 끝나고 2차에 노래방 가고 이래 되고 뭐 이래 하면서 니 분명히 오늘 11시쯤에 내 좀 늦을 거예요. 연락 올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요 인간관계 있지? 지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그래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릴 때 친구들 만나보고 내 비록 당신 어릴 때 꿈을 키워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 친구들 만나서 옛날 꿈 다시 찾아온다. 나도 당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줄게. 자, 이 소리를 듣고 간 마누라가 뭐 친구들하고 놀아본들 별일 있나? 왜 단체로 모이면 안 되는 거 있지? 어떤 한 년이 한 놈이 절대로 개인적인 거를 그냥 한다 안 한다? 나이트클럽에서 3명이 갔어. 그리고 2명은 상태가 좋아가 부킹이 됐어. 그래갖고 남자끼리 사인 한대. 남자들은 한 놈 보고 야 네가 오늘 저거 정리해라. 집단을 그래 오늘 너한테 기회를 줄게. 근데 그 여자 바보가 자기는 가면 될 거를 친구들한테 야야 이 시간 되면 너 신랑 들어온다 애가 내가 온다 애가 지가 정리 다 해주고 지는 그냥 가면 되는데 누가 지보고 가지 마라 했나. 그래가 아들 둘을 뒷공문으로 탈출시켰는데 어느새 알고 지가 뒤에 가가 우동집 앞에서 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나? 웃는 데는 2가지다. 저녁 경험 안 해봤거나 경험을 했거나. 그래 남자들은 어디 놀러가면 폭탄 제거반이라고 있어. 그런 폭탄을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폭탄 제거반이 잘해야 돼. 완전 환상에 빠져 친구를 버리도록. 근데 또 늘 버림받은 사람들은 해필 이쪽으로 그랬나 미안하다. 아니 늘 그래서 예를 들어 뒤차가 된 사람들은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대. 예를 들기 좋았어. 카메라는 열로 대지 마라. 근데 그런 경우에 폭탄 제거반이 여유가 있으면 그분을 잘 모시고 해서 나머지 친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폭탄 제거반 지도 하기 싫은 기라. 그러니까 전마하고 가서 놀 지금 그 여자를 생각하니까 막 볼이 나는 게 어차피 가위바위보 전기고 이런데. 그러니 뭐 대강 관리하니까 야 토끼 불까 아이가. 토끼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가들 간 길목을 잘 알아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오뎅집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아니면은 또 뭐 조용한 술집으로 이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아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그래 되나 안 되나? 동창회도 안 돼.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하여튼 내 구체적인 이야기는 카메라 앞에서는 다 못하지만 무릇 그렇다. 이걸 이제 다시 돌리면 이제 아까로 돌아갑시다. 운이 불리할 때를 그러면 선생님 운이 불리할 때는 사업을 안 해야 돼요. 숨 죽이고 살아야 돼요. 아니 운이 불리한 놈이 숨 죽이란다고 숨 죽이지나. 물속에 들어가서 여유 있는 사람은 위에서 담가도
손 눌리는 놈이 지겨울 정도로 잠수를 즐긴다. 맞나 안 맞나? 뒤질 놈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 혼자 꺼풀거리다가 뒤져. 운이 안 좋다는 거는 그의 운에 바통 타지를 할 줄 알아요. 그럴 때는 무대 뒤로 들어가서 숨죽이기를 하면 되지. 다른 사람 좀 출연하게. 그게 오래가나? 박수 치면 자기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1단계에서 2단계의 개운법이에요. 어느 조직에서도 자기가 운이 불리할 때는 자기 때문에 그 조직이 와야 될 수 있으니 자기는 뒷부분을 좀 물러나서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바보지. 왜냐하면 인간이 이 동네 인간이 제일 나약한 게 소고기 아이가. 그러고 한우를 연장 몇 줄을 그것도 투뿔을 묵다가 남아 개줄 정도로. 그리고 예중에서는 아무도 바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일이 안 된다. 왜냐면 천문이 있으면 이면 못 되거든. 그렇잖아. 예. 그죠? 알고 보면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라. 굳건하게 자기를 굳혀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자기 소비가 없이,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안 되고, 자기 그라운드가 자기의 우리가 보통 백그라운드를 인맥, 돈, 학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배운 대로 관을로 백그라운드를 쓰든가, 저거 신랑이 국회의원 정도 되면 여기 와서도 폼 잡고 있겠지. 우리는 국회의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오히려 그년이 표받으라고 더 힘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관으로 먹고 사는 년. 그지? 죄로 먹고 사는 년. 예를 들어서 닦고 없는 차에 별가인 까자 몇 봉지 들고 오면서 탁 던지면서 까자 물어. 호텔에서 사온 기다. 이러면 백화점에서 사온 기다. 그게 죄로 먹고 사는 거. 식상으로 먹고 사는 거는 다른 게 있나? 여기 와가 예쁜 말, 뻐꾸기 좀 날리고. 아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우, 여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너무 행복해요. 그것도 이제 그 자기 능력이라. 그래, 뻐꾸기 날리가 자리 잡은 사람. 저거 이제 1차원적이다, 이거. 지 몸을 불살라가, 맛이. 돼지 잡으면서 손가락까지 잘랐고. 저기 이제, 따지자면, 아까 자기를 써서 자리를 잡는 거거든. 자기를 소비해서.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면 자기가 앞에 나서야 될지 뒤에 나서야 될지 옆에서 도와줘야 될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다 필요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식당이라면 입구에서 인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방장 지가 어리석은 놈이 지가 다 하는 줄 알고 여기서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게 삐기 가버리면 그렇다고 주방장부터 식당에 문 닫나? 또 온다. 그렇게 나쁜 습성으로 주방장 된 사람이 나이 70에도 자기 가게에 없는 중국집 주방장으로 된 겁니다. 중국집이 제일 주방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거든. 왜냐면 주인이 아무리 비해도 란 잡아서 라볶이 저저저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중국 음식을 다루니까 술이 좀 강렬하나 안 하나. 그리고 저녁에 마음 상한다고 빨아보면 제일 안 나오는 게 주방장이야. 중국집 주방장이야. 그럼 이거 더러워서 장사를 못 한다. 근데 그렇게만 전전긍긍을 하면 평생을 자기 집이 아닌 너무 집에 살아요. 그래서 그런 운의 조율에 우리는 스스로가 때가 되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자식이면 자식의 영향을 잘하다가 내가 좀 어려우면 다른 형제가 부모한테 할 기회를 주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내가 형제가 어렵습니다 하고 구태하면 걱정하니까 아이고 내가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고 해외 출장이 많아가 한 1년 동안은 아버지 확인할 기가 확인하면 할 수 없는 기고 우리 식구 모조리 해버리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명절에 못 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와서 짜증내는 것보다 낫다 이가. 그렇잖아요. 친구들 모임 가서도 좀 어려우면 야야 내가 한 1년 동안 회비 못 내겠다. 못 내겠다 하는 놈을 미워하는 동창회 모임은 내가 못 봤어. 어떤 모임이든. 그 못 낸 놈이 계속 헛발질을 해. 기다려봐라. 지금 인천 부두에 배 들어오는데.
저 배만 들어오면 너가 앞으로 회비 필요 없다. 그걸 10년째 떠드는 새끼도 있어. 뭐가 옳다 그러다는 없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우리 명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물리는 것도 필요해요. 부모가 어려워서 자식한테도 야 이제부터는 아버지 엄마가 이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좀 김칫해야 된다. 재정상. 그래 너도 이런 기회에 기쁘게 알바도 해보고 근데 알바 못 하겠어요. 이러면 이것들은 싹이 놀았구나. 그래서 그 용돈을 안 주는데 그거를 내가 왜 용돈을 못 주지 괴로워하지 말라니까 이게 운명의 제1 태클이라. 상황을 그대로 인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은 아버지 엄마한테 어려움을 줘서 자식으로 하여금 살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기회와 지혜를 주는 건데 그걸 엄마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면서 막 박탈을 해가 될 일이가 아니잖아.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너가 좀 도와도 하는 게 오히려 자식한테 대한 바른 인생의 어쩌면 길잡이일 수도 있다. 왜 우리가 한 개인이 이 우주의 일을 다 해결하려는 거야. 그래서 운이 불리할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우리는 그럴 때 한 번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벨트를 놓고 챔피언인 그 벨트를 놓고 무관의 제왕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그건 큰 문제 없잖아. 그래서 그 가식은 자기도 죽인다. 남도 죽이고. 오히려 더 어떤 문제를 덮어서 한 번 쪽팔릴 거를 세 번, 네 번 거짓말해야 되고 쪽팔리고 비굴한 일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운이 불리할 때는 쪽팔려라는 이야기거든.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야 이 새끼 뭐 잘 나갈 때 그래도 어찌하리 그걸 들어야지. 안 들으면 그대로 또 일이 또 숙제가 남는 거야. 그때는 좀 들어야 되니까. 그래 내 옛날에 좀 까불었지. 니 요즘 잘 된다며. 응? 축하한대. 그럼 혹시 유리장 닦는 일 하는데 좀 안 되겠나? 응? 열심히 한대. 그어서 자임상이가 상다리였고 이래가 그 다음날 그럼 또 유리장 닦으러 갈 수 있나 없나? 줄 못하지? 그럼 또 오야지가 또 저 새끼 또 안 나왔나? 뭐 좀 배웠다는 놈이 저렇네? 그 다음 또 안 쓰지? 그러면 또 동창회를 안 가면 괜찮은데 또 가지? 그러다가 좀 이따가 처갓집에 장인 생일이 있지? 그거 가서 또 자임상하지? 인생 찌그러지는 거는 뭐 연타서가 아이가. 첫 단추를 잘 매자. 첫 단추만 잘 매면 아무리 내가 수리쳐서 어리버리 해도 매다 보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몇 습관적으로 올라가면 제대로 매지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매면 술 안 쳐도 빵이다. 그리고 한 가지 운이 불리할 때는 내 말고 대타를 네 인생에 세워라. 그러고 존중해주고 그 시간은 내가 잠시 우리가 배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아무리 봄이라도 가을에 봄 이야기 뭔 놈이 듣겠노?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서 네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면 그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가을인데 내가 봄 이야기 하는가 겨울 스키 타러 온 사람한테 내가 여름 수영장 이야기 하는가를 돌이켜보라. 대부분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든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면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고 계절에 안 맞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루를 녹음해봐라. 자기 일상사회 직업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할 때 하루를 녹음해봐라.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는 대타를 이용해라다 그죠?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위기 상황은 누구한테나 옵니까 안 옵니까? 위기가 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잠시 멈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입천정 여러분 우리 학습관에서 그 국도 고속도로로 달리기 위해서는 쫙 나가다 보면 방지턱을 몇 개 만나야 만나요. 그 방지턱을 만났을 때 나는 고속도로로 이제 들어간다, 국도로 들어간다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덜컹하고 이래가면 아이 씨발 할까 어쩌고 또 가죠. 그 순간부터 이제 좌회전할 때 옆에 차 못 보게 되고 신호 없는 거 뭐 짜증나고 이래 돼. 지가 방지턱을 그냥 넘어가 엉덩이 덜컹하고 뒤에 사람 짜증내고 운전을 있다고 하나 운이 안 좋을 때 생각해 보라니까. 그런 게 겹친다고. 그래서 좀 운이 안 좋고 어려울 때는 잠시 멈추어서 다른 사람도 좀 달려가도
재정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가는 남들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가는 사람이 두려우면 빨리 죽으면 돼요. 일단 죽는 거는 앞서가잖아요. 그러고 나이 들은 사람이 부러우면 다음 생에 일찍 태어나세요. 그럼 빨리 할배된다, 이거. 어른 되고. 그리고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좀 어려워도.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죠. 이런 것들은 똑같은 운명인데 제가 팔자를 봐보니 똑같이 안 살더라니까. 이게 핵심이잖아. 그 핵심이 뭔가 사주팔자에 없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방향이 바뀔 때에는 내가 이제 직진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는 운전은 못한 사람이 이빠에 돌아가 브레이크를 잡힌다. 코너길에 얼음한 사람은 코너에 다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그거는 엉덩이가 완전히 밀려나갑니다. 저승길로 가는 기고. 오히려 코너는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빠져들면서 속도를 내도 관계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운전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는 것도 이왕이면 위기 신호가 올 때 방향이 바뀔 때, 우리 커브, 이 방향이 바뀔 때잖아. 그때 미리 한 발 속도를 줄이는 거는 전체 인생에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리 가고 좋은 건데 당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안 밟고 넘어가는 게 사는 길인데 얼음하게 브레이크 밟고 날아간다. 그래서 방향 전환, 인생에서 이 전환점이 올 때는 자기를 좀 쉬고,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죠.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달리고 있던 마음이나 생활 속에 어떤 다른 속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 그걸 BTS를 합니까?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공연을 마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영국은 어느 지역입니까? 락이나 음악, 예술 문화에 대한 긍지가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 인정합니까? 문화적인 자부심은. 거기서 세계적으로 가들이 제일 빠른 나이에 그만큼 호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 그 문화적인 특색, 자부심이 강한 영국에서 그만한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에 자기들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기질만 가지고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에. 그게 뭘 플러스할까요? 겸손. 나 가들이 뭐가 겸손한지 난 모르겠어. 아니, 내하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내한테 뭐가 겸손한지 모르겠는데, 저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보통 연예인들을 키우는 기획사에서 겸손은 가르치죠. 습관이 안 되면 어딘가에서 터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자네 참 심성이 좋네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와 실력이 대단한 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겸손은 남이 인정해 주는 거지 지가 겸손한 게 아니죠. 아니 나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어. 상대방 기분 나쁠 수 있어. 여사님 이러면서 막 챙기고 막 우리나라 문화에서 막 같은 동료끼리 차 타는데 문 탁 열어주고 앉는데 방석 깔아주고 막 이러가 막 불꽃 펴가지고 이러면 좀 느끼하겠지? 뭐 그게 겸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의는 상대의 기준이라. 우리는 언어나 표정이 그것보다 앞선 거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소통이 된 관계에서는 오히려 예의 바른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가질 때까지는 지켜야 되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도는 규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차를 끓이는데 몇 도에서 끓이라. 한국의 예는 달라요. 융통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차 먹듯이 꼭 몇 도에만 끓이지 않아요.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쓴맛이 필요하면 온도를 높이고 급하게 차를 마셔야 되면 좀 낮은 온도에서 하고
몰라. 뭐 또 차 선생들이 뭐 지랄을 할란지. 그건 저거 이야기고. 아무튼 저는 생각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이 이 좁은 나라에서 나와 세계적으로 그런 데에는 자기들 절제가 있을 겁니다. 한 명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그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영국 같은 거 겸손이다, 예의라. 근데 저 동네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터뷰나 그네들의 행위, 예의는 하루 만에 안 나타납니다. 하루 만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지켜본 사람만이 예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게 맞다고. 내가 누군가를 하루 보고, 여러분들이 뭐 상우나 며느리 될 사람들 하루 보고 예의가 있니 없니 하면 안 돼. 적어도 3번은 보고. 그런 속에서 찾아야지. 예의가 과하면 그거는 칼을 안에 품고 있는 게고. 영화에 보면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 이거 12번 하는 아들이 칼 들고 마지막에 누굴 찔러? 저거 형을 찌르지.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지.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 운명이라는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와요. 방탄소년단도 신문에서는 저거 쓰고 좋은 걸 하죠.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손흥민이, 흥민이가. 내가 이름을 안 줘서 잘 몰라요. 미스터 손. 이 두 친구들은 굉장히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것만이 답이라고, 겸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성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노? 그렇잖아. 기본적인 실력은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걸 가지면 뭐가 없어져? 적이 없어져. 실력이 있는 사람은 무릇 주위에 적이 많이 생겨. 우리나라 바둑계에 유명했던 장장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미 10대, 20대에 세상을 갈아엎을 만큼의 기라성 같은 실력으로 종주국인 중국을 뺨을 때려, 일본도 때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최고의 적 아이가 많은 인원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 프로에 들어가는 많은 후배들이 그 친구만을 죽이기 위해서 바둑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적이 좀 작아져요. 롱타임. 좀 길게 간다는 거죠. 자, 이제 미스터 손흥민의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손흥민이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기에는 대단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같은 친구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손흥민이 같은 친구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1세기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버지는 20대의 선수생활을 접은 사람이고 아들을 키우면서 손흥민이가 지금은 120억 주당 뭐 2억인가 4억인가 이랬지. 그러니까 따지면 연봉으로 이건데 지금 평가가 1,600억. 이게 수치적으로 이렇지만 원래 여기서의 미스터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따진다면 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은 요거의 70% 정도입니다. 그럼 1,000억이 안 넘죠. 나머지 보너스가 뭐에서 온 건 줄 압니까? 이 겸손 아닙니다. 여기서는. 겸손도 하지만 이 친구는 겸손을 표하지 못할 때 자기를 감추는 방법을 알아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인터뷰를 사용하겠습니다. 27살이잖아요. 그래 후문이 뭐라고 나오는가? 오늘은 울 것 같아요. 근데 경기에서 지고 막 분해가 막 흥분해가 씨발아까 저쪽 하면 이렇지 않은 놈이 되죠. 정중하게 인터뷰를 사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울 것 같아서. 저는 경기에 승부욕이 있습니다. 지나고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때 뭐 신나 안 신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간, 운명.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상대편이 뭐라 하겠노? 저 새끼는 그럼 지 혼자 이겨야 되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울먹이고 들어가서 제가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터뷰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손흥민의 1,600억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 친구의 왼발 오른발 시율은 정확하게 5대5입니다. 지구의 인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아니겠어?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돼. 스포츠 해본 사람은. 왼손, 오른손의 능력이 같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죠?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진짜 양손 다 쓰거든. 달라. 힘 쓰는 것도 달라. 근데 이 친구의 발, 머리, 몸은 신체 구조가 정확하게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스포츠 선수의 능력 중에 플러스 30%는 무조건 받는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방어하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전속 마크를 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둬야 되죠. 이렇게 위치를 주고 두는 것도 있고 사람으로 붙이는 것도 있어. 그럼 위치로 둔 놈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니까 헤매져. 사람으로 붙인 놈은 그 놈이 인마를 이기려면 정확하게 지도 5대5가 돼야 되지. 왼발 오른발의 액션이 5대5가 돼야 방어를 할까 이가. 그런 놈이 쉽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가 앞으로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음양의 균형이 조화로우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배가 된다는 거야. 손흥민의 이 균형, 절제된 균형은 타고나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세요.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면 나는 어떤 아버지, 엄마가 돼야 된다. 어떤 교육자가 돼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냥 그 아버지의 삶을 모르면 내 아들이 프로 선수로 있는 한 결혼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가 자기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교육 방침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손흥민이가 나이 27에 앞으로 더 뛸 수 있다, 그죠?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아는 공부가 안 먹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이유는 그렇게 운명을 극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사주봐달라고 안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우리가 잘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능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높이 쌉니다. 좋아하는 거. 명리를 봐도 잘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와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죠? 조우에서 다르고 업부에서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사람, 이제 간단한 예를 들게요. 낚시 맞나? 이랬나?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남이 한 마리 잡을 때 10마리 잡을 수 있고 남이 요런 거 잡을 때 이런 거 잡을 수 있죠.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의 A와 Z까지를 사랑합니다. 출발하면서도 즐기고 가서 5분 먼저 치우고 요즘 오후 운동하죠? 낚시하시는 분들. 끝나고 5분 남이 버려놓은 것도 치웠어. 그리고 자원도 예쁜 놈 나오면 홍합대.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낳아주는 분의 마음은 오늘 처음 만나서 사이즈가 안 돼서 인물이 좋아서 왜 다른 놈들 자꾸 자문착하니까 이래서 낳아주고 기본적인 자기 취할 것만 취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낚시터가 좋고 나쁘고에 관계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이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느 날 지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즐겨요, 못 즐겨요? 잘난 사람은 지보다 잘난 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의 관점, 멀리로 본다면. 자, 그러면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중에 우리는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 이름은 내 말 안 할게요. 이렇게 말 안 할 때는 이름을 잊어버린 거야. 그 사람의 비밀을 내가 보장해주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어릴 때 심장에 병이 와가지고 축구선수, 축구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이 없고 하는 운동도 없는데 심장에 병이 와서 축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도 세계적인 스타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빅3 안에 들어가니까. 100m 떨어진 데 공을 차가지고 쓰레기통 잡아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기부도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 왜? 그런 환경에.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이거는 탈로가 끝장나요. 명리를 잘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 맞추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꿈꿔오는 딱 사주 하나를 보고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는 길도 즐거워야 되고 가는 길도 즐거워야 되고 모두가 즐거워야 돼요. 축구하러 갔는데 그 길도 예뻐야 되고 꽃들도 예쁘게 있어야 되고 축구장 경기 끝나고 나면 우리 놀았던 데도 깨끗해야 되고 새로 오는 친구들 좀 못해도 그 친구한테 용기를 주고 너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놈만 재능이 없으니까 그라운드에 오지 말라는 시간 내버린다. 과학의 발전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과학 발전에 굉장히 기여는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달나라에 가는 게 10년 늦으면 어때요? 아니 달나라에 가는 게 10년 늦으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20년 전의 세월하고 보면 전국이 1일 생활권이죠. 돈만 있다면 그죠? 어차피 옛날에도 말 없으면 못하니까 1일 생활권이라고 보고 싶은 사람 늘 보고 삽니까? 이런 게 역사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한 거는 맞지만 저는 어느 분야의 최고도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잘하는 사람. 또 다른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자기는 거기서 절망이야. 좋아하는 사람은 지보다 잘하는 놈이 있어도 되나 안 되나? 우리 축구가 이렇게 신동이 있대. 우리 명리학계에 이렇게 새로운 신상품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친구가 나왔다. 박수 치지만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면 그걸 없애야 돼. 아니면 긍정적으로 따지면 지가 더 잘해야 되고. 근데 지는 만날 접나? 저는 팔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게 팔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주는 100% 존재합니다. 사주는 존재하는 것뿐만 이건 누가 다 있지. 존재한다 이러면 뭐 우스운 이야기고. 그럼 만나 안 만나에서도 오케이 인정해. 그런데 이거는 90%의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 10%의 사람은 사주제이들이 때려주기도 못 맞춘다. 차라리 접신한 부분을 알 수 있어. 왜? 성공한 세계적인 1%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주 명리로 봐가지고 그래 성공할 것이라고 명제를 내릴 수 있는 사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90% 맞추면 의학도 환자 왔는데 10명 중에 9명 고치면 되나 안 되나? 인정. 명리도 인정. 그러나 1%는 10%는 해결 못합니다. 아주 좋은데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죽는 놈도 있고 괴롭게 사는 놈도 있고 팔자는 개떡 같은데 뭐 재능이 있는 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서 거기에 미쳐 있는 거야. 그래서 운의 흔들림에 영향을 안 받아. 배고파도 공짜, 밥 먹어도 공짜, 배고파도 공짜, 배고프면 물 먹고 공짜고, 배부르면 소화시킨다고 공짜고, 응? 너같이 다른 거에는 집중력이 없지만 명리를 좋아하면 망해도 명리하고, 잘해도 명리하고, 연애할 때도 명리하고, 끝나도 명리하고, 명리는 아니고 그냥 음양오행을 생각하고 살죠. 다른 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아무리 적어도 저는 3번 이상을 즐겨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게 해도 늘 달라. 고정이 돼 있으면 제가 못 했을 거예요. 과학도 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팔자론에서 지 팔자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이 길만이 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놈은 축구 좋아하는 놈은 축구공 끌어안고 죽으면 돼요. 그게 행복인데. 아니 그건 무슨 여러분이 볼 때 니 불행하지 사주제이들이 잘못하는 거 멀쩡한 사람 보고 불행하지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을 잃고 사랑의 이별을 그때는 아프지만 그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임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어떤 일로 본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다식이 다 있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너무 자식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불우한 일을 당했어. 에베레스트를 가다가 막 등산을 가든지 북극 탐험을 가든지 부모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끼고 내 같은 놈도 있다고. 건지지 마라. 지 좋아하는 데서 안녕 굿바이 시키라. 그럼 또 이제 뭐 가족들도 네가 부모니까 네 뜻대로 하라면 괜찮은데 내가 또 맘마 보이야. 우리 엄마가 때려주기도 안 된대. 이러면 엄마 뜻으로 또 데리고 와야 된다. 괴롭지. 난 그런 거 없거든. 엄마 너가 아들 죽은 거는 네 맘대로 하세요. 내 아들은 내 맘대로. 엄마 아들은 내가 어디 개천에 죽었으면 끄집내든지. 그건 엄마 알아서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가치 기준이. 그치? 그래서 옛날에 있는 말이 있죠. 인자무적. 그건 있는 자무적입니까? 참으로 인자. 이 정도는 아니라. 나는 행복한 자를 이길 방법이 있다. 아니, 우리가 바보한테 가고 인생의 진지함을 이야기하면 뭐해? 하여튼, 거기서 이 바보는 동네에 있는 바보 말고, 우리 동네에 있는 바보, 지는 막 행복하게 좋아 웃는데,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보면 뭐하노? 뭘 이렇게 또 그렇게 찾아봐서노? 요즘 나도, 전혀 안 적고 하다가 이제 적고 하니까 웃기네. 과학에서도 이야기했다. 과학에서 가장 필요한 과학 발전사에서 뭔가 마지막 나오는 과학자의 이야기. 그 네모로 피어나서 거기 뭔가. 과학에도 운이 필요하다. 운이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사에 보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은 증명인 게 아니고 여태까지가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를 해놓고 죽었어. 그럼 이건 증명이 안 된 거잖아. 후학들이 그걸 찾아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찾아주는가로 자기의 마지막 설이 썰로 끝나는 거 하면 과학으로 증명되기도 하는 거야. 수금, 지화, 목, 토, 천해, 명 이거는 안 밝혀진 거야. 요까지 한 과학자가 이 별을 보고 전체 운행의 비밀을 밝혀서 이런 영향을 준다면 분명히 그 옆에 뭐가 있다로 하고 죽었어. 못 밝히고. 과학들이 찾아냈어. 말한 대로 있네. 그럼 밝히기 전까지는 과학이가 아이가. 아니지. 그런데 과학자지, 그지? 그렇게 과학에도 운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면 또 과학은 역시 협력으로 가는 거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협업으로 가는 거야. 경쟁자와 후원자와 자기 동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학이라면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 그죠? 그래서 과학이, 며칠 전에, TV에 나오면 우리가 뭐, 세바시도 있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있지. 이런 몇 명 앉혀놓고,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 나와가 뭐, 역사 설명하고, 뭐, 이렇게 아래로 계단을 이래가, 앉은 것들을 이래가 대답도 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과학을 평생해온 유망한 과학자, 임민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은 변하면서 진화한다. 그리고 저것들이 씨발 내 강의를 또 훔쳐간다. 우리가 역학 강의하면 내 1번이 뭐고? 여기랑 글자로 시작하죠. 이 역은 1번이 뭐라 했노? 변한다자,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쉽다. 그럼 3번은 규칙적이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야. 그러면 이걸 주가 말할 때, 와, 이것들이 변하면서 진화한다. 과학은 변화하면서 결국은 진화한다. 그치? 진화한다. 이 변한다는 거와 이거는 일맥상통하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으면서 진화할 건 없어. 사실은 말장난이라. 변하지 않는 게 어찌 진화하노? 요래. 계속 여러분이 이거 진화하나? 요래. 여기 어느 날 이래 되려면 또 이상한 생각 한다, 진짜. 가위바위보 할 때 묵내고 찌내고 빠낼 수도 있잖아. 변해야 되죠. 변하면서 진화한다고. 지 아이라고 좋아하는 거 봐. 니도 언제 걸리면 계속 한 달 간다.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화하면 세태와 진태를, 이게 원래는 이런 거를, 이게 이제 뭐 과학자가 돼서 그렇지, 진태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가 행 이야기죠, 행. 그럼 과학인들은 행을 안 할까? 어디 움직이면. 과학이 계속 발전했으니까 개뿔이다. 네, 과학의 발전사에서, 의학의 발전사 이야기하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진동의 폭이 있어가지고 아웃될 때도 있고 업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계속 사라져 간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지금 변화해서 진화한다고 안 해도 이거 뭐 진퇴를 거듭한다는 건 봐도 기본은 변화라. 그런데 우리는 제일 거부하는 게 뭐고? 변화하지 못하면서 태보는 내비두고라도 진화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1단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때려주기도 안 된다. 운명 안 바뀐다. 자, 운명은 이미 역은 변화를 해놨지. 그 팔자는 알아서 변해주나 안 변해주나? 대운과 세운으로 변하지? 누가 못 변해요? 내가. 그래서 지가 주인공이었던 놈은 때로는 좀 쉬는 거 못하지? 쉬었던 놈은 지금 나가서 설치할 때 모르지? 그런 거예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끼리 연습을 해보라니까. 미모로든 분위기로든 말빨로든 액션으로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오늘의 보조는 누굴까, 그림자는 누구, 이런 것도 공부해 가야 돼요. 그걸 너무 따지면 옛날에 심리학 공부하는 것이 너무 눈에 안 보이는 가슴을 시비 파가 네가 일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긍정적인 부정 재미없고 재밌게. 오늘 굉장히 미모가 좀 뛰어나네. 어디 갔다 왔나? 요즘 마사지 받나? 저요? 예. 아, 이런 말 할 때 옆에 쳐다보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야. 아니 병선배처럼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내 눈이 변했다, 아이가. 아니, 근데 내 이야기인데 저끼리 또 들이고 이러는 거지. 저분들이 상태가 영 안 좋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과학도 사실은 연구실이 달라도 함께하는 학문이다. 근데 이제 과학이 축구로 가면 달라질까? 똑같아요. 축구도 그 시스템이 변하면서 진화하지요. 그러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김치 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1번은 변화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걸 싫어해야 안 해. 싫어요. 한 3일은 변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쁜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는 오케이. 내를 싫어하던 사람이 내를 좋아하게 바뀌는 건 오케이잖아. 그게 오케이면 뭘 받아들여야 돼? 오늘 밤에 달 뜬 게 내일 해가 뜨는 걸 원한다면 그 해도 진다는 걸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내를 위해서 뜨는 해는 좋고 지는 해가 싫다면 그건 너무 비겁하고 말 같지않은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내만 변하는 게 아니고 대상도 변한다. 그 변화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늘 양지만 있거나 음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호흡하듯이 음량의 밸런스를 가지고 그게 확장이 되면 오행의 규칙성 안에서 돌아가니까 그 모든 걸 우리는 즐길 자유가 있나 없나? 있는데 음지의 자유를 못 느끼면 처자빠 앉아야지 그자. 아니 낮에 노는 게 아무리 좋아도 어릴 때는 많이 놀겠지. 그러나 나이 드니까 어때? 자는 시간에 꼭 있어야 되지. 그리고 별까지 인생에서 이래 뭐 역학을 공부하니 이래서 하도 처먹는 게 좋나 안 좋나? 좋습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들이 지금 먹는 건 좋다고 아들은 놀기 좋아하는데 밥을 먹으면 짜증나나 안 나나? 그럼 우리는 지금 쳐다봐 자는 게 좋지만 아들은 잘 시간이 아깝잖아. 젊으니까 좀 안 자도 되잖아. 그걸 내 잔다 하고 지 자라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지? 그러고 나는 의욕이 없어. 근데 신랑은 의욕이 좋아. 그럼 친구들 만나서 당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그지? 밤늦게 또 경기도 하고 이래야 될까, 아이가? 아니, 그게 싫으면 지도 쳐다봐 자지 말고 나가서 일하든가. 아니, 그 여자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남자들한테 이야기인 기라. 일찍 자제니? 안 자나? 그래. 이제 팔자에서 진짜 운명을 바꾸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팔자는 우리 명리 공부는 어떤 이론도 소화 흡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했죠.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쩌면 드러난 게 몸이라면 이건 흠적인 작용이다, 그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과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생각의 여과장치는,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두 좋아하네. 자,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라가 여과장치 없이 가라가 아니면 건더기로 막 입에 쑤셔가 맛있나 물어보면 맛있다 할 수 있냐고. 이 좋은 커피도 무엇이든 이 여과장치를 거쳐서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즐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내가 갖는 생각, 이 생각이 뭘 만든다 했어? 행동을 만든다 했지? 행동이 뭘 만든다 했어? 습관. 습관이 뭐의 주체야? 운명의 주체야. 네. 이건데 이 생각을 집 꼴린 대로 하면 돼, 안 돼? 자유는 있지만 옳고 그런 게 아닌 나름대로의 어떤 식으로든 커피를 걸러내듯이 여과장치 종류가 많죠? 종이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고 필름도 있고 이 여과장치가 우리 안에는 있는가? 우리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건 다 이야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도 자유롭게 하지만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자유로우려면 너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여과장치를 통해야 된다. 생각의 여과장치라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음적으로 좋은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해 볼게요. 요 당도에 와서. 생각의 여과장치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뭐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주로 쓰는 도구가 말과 글이죠. 말은 아무리 멋져도 이건 적당한 게 아니고 작은만 못하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쓰려요. 좀 줄이는 것만 못하다. 자금, 저금 이게 이제 좀 국문학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대강 가슴으로 이해해 주기를. 그런 아무리 훌륭해도 한 번 더 걸러봐라.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내가 그냥 막 폼 나는 언어 말고로 우리의 말과 글이, 우리 각자의 말과 글이 나름대로의 걸름망을 가지고 그 여과장치죠. 그죠? 이거를 거쳐서 나온다면 우리 인생은 팔자를 안 바꿔도 지금보다는 윤택할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내가 살아보이. 이놈의 것 때문에, 이놈의 것 때문에 팔자가 부정적일 때에서는 곱하기 몇 배? 한 5배, 4배 되고 긍정적일 때는 이게 0.5배밖에 안 돼. 뭐 잘 될 때는 말 그걸 안 해도 돼. 아이씨, 미안하다. 너가 말한 대로 3배라. 댐이 드는 바람에, 아이씨, 곱하기 3배. 그러니까 이거 또 잘 될 때는 말 그걸 잘한다고 해서 더 뛰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 평균작인데.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말과 글은 인생 추락하는 속도가 여과장치가 없으면 3배가 돼버려요. 그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말과 글이 이렇게 내 운명을 가속도를 붙여버리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여과장치를 잘못하면 절제되는 삶인가 이런 거는 꼭 아닌 것 같은데 뭐하고 똑같냐면 아주 좋은 차에 달린 브레이크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물건도 걸러내는 걸름만 갖고 커피를 좋아한다고 물론 생커피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배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걸 부득부득 씹어가 먹는 사람은 없겠죠. 웃으기 좋지? 아니 웃으면 지구석은 변화돼. 아니 웃으면 그냥 지구석은 변화돼. 그럼 지구석이 변하면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온대.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제 명리를 통해서 우리 운명이 진짜 바뀔 건가의 문제는 실질적인. 여러분은 그게 명리하고 무슨 관계 있네 이러면 나도 할 말이 있는 게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는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 그분들은 자유롭게 뭐 설법을 해도 되고
나는 명리를 통해서 생활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 이래 우겨 몰라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더 해보시면 명리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같이 식상이 왜곡되고 에너지가 센 놈은 특히 이런 거에 이 여과 장치가 필요해요.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 내 스스로 감동받고 남을 죽였는지도 모르고. 아니 남의 글 한 줄을 보고 내가 뭐 한 시간을 떠들면서 내가 흐뭇해 넘어가. 지구석에 쌀이 없어 그럼 죽는데. 그러고 상대방은 그 화살에 맞아가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있는데 나는 혼자 그 죽는 눈에 안 보이고 말할 때는 내 혼자 거벅거벅 먹는 거 어디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이것만 조절이 되면 저는 일반적인 사주의 어려움 정도는 극복이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생긴 꼬라지 모양 이런 건 다 떠나서 이것만 좀 조절이 된다면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라도 밉상은 안 된다. 이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